국민 첫사랑에서 이블리스의 주인으로 배수지가 그녀의 경력 중 가장 화려하지만 동시에 가장 논란이 많은 컴백을 맞이하고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니 소원을 말하해봐는 글로벌 톱 승체에 진입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지만 이슬람 종교에 대한 무례함 논란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배수진은 한국 최고의 아이돌 출신 배우로 당신이 잠든 사이에 스타트업 안나두나 등으로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이번 신작 지니 소원을 말해봐는 13부작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로 김은숙 작가와 안기로 감독이 참여했으며 2025년 10월 3일부터 넷플릭스에서 독점 공개되었다. 이 드라마가 특별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배수지와 김우빈이 2016년 함부로 애틋하게 이후 9년 만에 재회했다는 점이다. 또한 드라마는 빠르게 넷플릭스 글로벌 톱2 10에 진입했지만 동시에 이블리스라는 캐릭터 설정으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블리스는 이슬람교에서 악마를 의미하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지니 소원을 말해봐 이전 배수지는 안나두나 그리고 극장판 원더랜드를 통해 영화적 연기력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상심한 이들을 위한 7시의 조창클럽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며 호평을 받았다. 한편 한국 드라마는 문화적 민감성에 대한 큰 압박을 받고 있다. 투 더 문이 인종차별 논란을 겪었고 이제 지니는 이블리스를 낭만화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니 소원을 말해봐는 판타지, 로맨스 코미디 장르를 결합한 작품이다. 김은숙 작가는 도깨비 상속자들, 더 글로리의 창작자로 이 드라마는 초반부터 도깨비의 후계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원래 이병헌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나 하차했고 안기로 감독이 프로젝트를 이어받았다. 주연 배우로는 김우빈, 배수지, 안은진, 노상현, 고규필, 이주영 등이 출연한다. 총 13부작으로 각 에피소드는 약 60분 분량이며 넷플릭스를 통해 2025년 10월 3일 추석 시즌에 맞춰 전 세계에 공개되었다. 촬영은 한국과 두바이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며 특히 사막과 요술 램프 장면이 두바이에서 촬영되었다. 드라마의 줄거리는 900년 넘게 램프에 갇혀있던 지니 이블리스가 중심이다. 그는 인류가 탐욕스럽다는 것을 증명하는 임무에 실패하여 갇히게 되었다. 수지가 연기하는 가영은 거의 감정이 없고 공감 능력이 부족한 여성으로 할머니의 통제 아래 폐쇄적인 삶을 살고 있다. 가영이 두바이 여행 중 우연히 램프를 발견하면서 이블리스가 풀려나고 그는 가영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어야 한다. 이로부터 주인과 지니의 관계가 시작되며 둘은 지적 대결, 로맨스 복수와 구원의 감정을 나누게 된다. 수지가 연기하는 기가영은 그녀의 이전 이미지와는 매우 다르다. 가영은 감정이 없고 거의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인물로 소개되며 포스터의 태그라인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아기는 나 자신이라고 믿는다고 캐릭터의 어두운 내면을 강조한다. 가영은 기계공 같은 기술직 일을 하며 개성 있는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두바이를 누빈다. 쿨한 소녀 세상의 무관심한 분위기를 풍기며 이는 과거 국민 첫사랑이었던 수지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가영의 캐릭터 여정은 복잡하다. 처음에는 지니를 이용해 실용적인 문제만 해결하려 하며 감정을 믿지 않는다. 드라마 중반부에는 과거 가족 감정적 상처와 마주하게 되며 무감정한 이성과 이블리스에게 싹트는 감정 사이에서 갈등한다. 드라마 후반부는 희생 환생 운명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비극적 판타지로 전환되며 단순한 로맨틱 코미디를 넘어선다. 연기적으로 볼 때 이 역할은 수지가 무감정함, 냉정함, 공황, 괴로움, 희생에 이르는 넓은 감정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으며 안나와 둔에서의 성숙한 연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니 소원을 말해봐는 방영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2025년 8월 21일 베트남 노동신문은 김우빈과 수지 신작으로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공식 예고편이 B급 광고 같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특히 김우빈이 손으로 모래를 조작해 드라마 제목을 만드는 장면이 과장되고 저렴해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부 한국과 국제 시청자들은 사막 황금빛 모래 화려한 의상이라는 컨셉이 키치하며 A급 스타들과 김은숙 작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일부 팬들은 예고편이 재미있고 독특하며 일반적인 한국 로맨틱 코미디와는 다른 코믹한 느낌으로 호기심을 자극한다고 느꼈다. 종교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대사에서부터 드러났다. 소개 부분에서 지니 캐릭터가 가영에게 내 이름은 이블리스다. 나는 당신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닐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슬람교를 믿는 시청자들에게 이블리스는 악마 또는 마귀의 형상으로 거의 사탄과 동등하다. 이 이름을 로맨틱한 남주인공에게 사용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반경 전부터 드라마는 악마에 관한 로맨틱 코미디라는 오명을 얻었고 종교적 존중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2025년 10월 3일 공개 직후 폭발적인 반발이 일어났다. 인도 중동 이슬람 관련 웹사이트 등 여러 국제 언론이 넷플릭스와 한국 제작진을 비판했다. 드라마가 이블리스를 낭만화하여 꾸란의 악마 형상을 잘생기고 고통받는 불쌍한 남주인공으로 바꾸었다며 이는 교리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기사에서는 이를 문화적 종교적 전유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했다. 다른 종교의 신성한 상징을 드라마의 양념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보이콧 지니메이크 위시가 확산되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지니메이크 위시를 2분 보고 나서 이걸 끝까지 봐야 하나 싶었다. 왜 이슬람교의 이블리스 개념을 그대로 가져왔는가? 우리 신앙에서 그는 절대 악의 화신인데 이제 우리가 이블리스의 러브스토리를 응원해야 한단 말인가? 말도 안 된다고 썼다. 또 다른 게시물은 모든 무슬림에게 지니 소원을 말해봐라는 새로운 한국 드라마가 선을 넘었다. 꾸란의 용어가 왜곡되었다. 이블리스가 낭만화되었다. 이것은 우리 종교에 대한 명백한 무례다. 인식을 확산시키고 단호히 보이콧하라라고 적었다. 대부분의 반응은 비판적이었지만 일부 시청자는 오해를 풀려고 시도했다. 한 사용자는 이것은 복잡한 주제지만 이블리스와 지니는 다른 존재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이블리스는 인간에게 소원을 들어줄 수 없고 램프에 살지도 않는다. 지니는 인간을 타락시키려 하지 않으며 인간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이들은 넷플릭스를 비판하며 이를 문화적 둔감함의 한 형태로 보았다. 나는 수년 전에 한국 드라마 시청을 중단했다. 넷플릭스를 통해 의심스러운 의도와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니 소원을 말해봐는 더 나아갔다. 그들은 이슬람교를 왜곡하고 이슬람 신앙을 비틀기 시작했다라고 한 시청자가 썼다. 소셜미디어는 계속해서 반응으로 넘쳐났다. 한 댓글은 감정을 요약하며 줄거리나 논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지니 메이크, 위시 1화를 봤는데 정말로? 끔찍했다. 그리고 무슬림으로서 작가가 무엇을 쓰고 있는지 정말 이상하다고 느꼈다. 내 종교는 당신의 의상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러한 논란은 단순히 온라인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중동 지역의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문화 평론가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으며 일부 이슬람 국가의 시청자들은 넷플릭스에 직접 항의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무슬림 커뮤니티에서는 드라마의 컨셉 자체가 종교적 가르침을 훼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종교학자는 이블리스는 이슬람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로 단순히 판타지 소재로 다뤄질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넷플릭스와 제작진 모두 증가하는 반발에 대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러한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실망감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시청자들은 제작진이 사전에 충분한 문화적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면서 문화적 책임감도 함께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부 문화 비평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드라마 제작 과정에 다양한 문화권의 자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리즈에 대한 뜨거운 반응은 주류 엔터테인먼트에서 종교와 문화적 상징을 묘사하는 것에 대한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무례함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그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한국 네티즌들은 여러 각도로 반응했다. 일부는 도깨비와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김은숙 작가가 고대 초자연적 존재와 치의 특별한 평범한 여성이라는 모티프를 반복하고 있다고 느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은숙 작가가 자신의 성공 공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도깨비에서 저승사자와 인간의 사랑을 다룬 것처럼 진이에서도 유사한 구조를 반복한다는 지적이었다. 일부 팬들은 이러한 반복이 작가의 시그니처 스타일이라고 옹호했지만 다른 이들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 대중은 종교 논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주로 불교, 기독교, 무교가 혼재된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슬람 신학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글로벌 반응을 접한 후 많은 한국 네티즌들은 제작진이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일부 평론가와 학자들은 비교적 관점을 제시했다. 서구 대중문화는 사탄이나 악마 형상을 영화와 TV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하며 이블리스 사례만큼 강한 반발을 받지 않는다. 이로부터 창작의 자유와 종교적 모욕 사이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특히 K-드라마가 이제 전 세계에 방영되는 상황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드라마는 주목할 만한 수치를 기록했다. 첫 주에 800만 뷰를 달성하며 넷플릭스 비영어권 차트 1위를 차지했다. 50개국에서 톱10에 진입했고 동남아시아와 일부 라틴 아메리카 시장을 포함한 10개 시장에서 1위를 기록했다. 많은 베트남 언론은 수지와 김우빈의 재회를 언급하며 열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소셜 미디어에서의 인기를 강조했다. 한국 네티즌들은 주로 두 주연의 미친 케미스트리와 도깨비 및 김은숙 작가의 이전 작품들과의 비교에 집중했다. 일부는 종교 논란도 논의했지만 이슬람 커뮤니티만큼 뜨겁지는 않았다. 국제 네티즌, 특히 이슬람 커뮤니티는 무례하다, 너무 실망스럽다, 꿀한 개념을 비틀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트위터와 틱톡에서 보이콧을 촉구했다. 많은 스레드에서 절대 악의 형상인 이블리스가 사랑스럽고 낭만화된 남주인공으로 변한 것을 보고 상처받았다는 감정을 공유했다. 중립적인 시청자와 수지우빈의 팬들은 종교적 민감성을 인정하면서도 연기, 케미스트리 OST, 제작 가치를 칭찬했다. 일부는 주요 문제가 컨셉과 각본에 있으며 배우들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냈다. 진이 소원을 말아야 반은 배수지의 경력에 여러 영향을 미쳤다. 안나로 감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후 둔화를 거치며 수지는 아이돌 출신 배우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정통 배우로 자리 잡았다. 가영 역할을 통해 수지는 반영웅적 인물, 즉 무감정하고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캐릭터를 연기했다. 많은 장면에서 비명 무너짐 내적 갈등을 보여주며 귀여운 여주인공과는 거리가 멀었다. 많은 리뷰에서 각본이 논란이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수지와 김우빈의 연기는 따로 칭찬했다. 종교 스캔들로 인한 이미지 리스크는 있지만 이는 수지의 직접적인 잘못은 아니다. 반발은 주로 넷플릭스와 작가 감독을 겨냥했지만 포스터 티저 바이럴 영상에서 이블리스와 진이와 연결된 얼굴은 바로 수지와 김우빈이었다. 장기적으로 진이는 아름답지만 문제가 있는 작품의 예로 기억될 수 있다. 수지의 이름은 K-드라마의 문화적 민감성 교훈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언급될 것이다. 그러나 진이와 동시에 수지는 다른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영화 상심한 이들을 위한 7시의 조창클럽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매진을 기록했으며 감정적 깊이와 고급스러운 비주얼로 호평받았다. 디즈니 플러스 대작 착각의 초상은 2026년 공개 예정이며 김선호와 재회하여 1945년 경성을 배경으로 한 뱀파이어 느와르 이야기를 다룬다. 두 배우 모두에게 장르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진이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지라는 브랜드는 여전히 뜨겁다. 오히려 이 드라마는 제작자들이 수지가 위험하고 예산이 크며 컨셉이 강한 프로젝트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더욱 강조했다. 배수진은 논란 속에서도 전문가적 태도를 유지하며 작품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작품 홍보 활동을 성실히 이어가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견지했다. 이번 논란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여러 제작사와 방송사들은 글로벌 콘텐츠를 제작할 때 문화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특히 종교 역사, 민족적 정체성과 관련된 소재를 다룰 때는 해당 문화권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넷플릭스 역시 내부적으로 콘텐츠 심해 과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K산업은 수지가 참여하는 향후 프로젝트에서 종교와 문화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비싼 교훈을 얻었다. 진위 소원을 말해봐는 배수지에게 넷플릭스에서 조회수와 글로벌 노출 측면에서 또 하나의 히트작을 안겨주었으며 점점 더 다양해지는 연기력으로 A급 여주인공 지위를 확고히 했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종교적 형상을 낭만화한 것에 대한 큰 논란을 일으키며 아름답지만 문제가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았고, 수지의 이름은 2025년 K드라마의 가장 시끄러운 문화 논란 중 하나와 연결되었다. 앞으로 팬들은 수지가 상심한 이들을 위한 7시의 조찬 클럽과 착각의 초상 같은 프로젝트에서 연기력의 강점을 계속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문화와 종교에 대한 존중이 더욱 세심하게 다듬어진 각본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녀의 재능이 격가지 논란에 가려지지 않고 빛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